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2차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배웠죠, 그죠? 오늘은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먼저 a 곱하기 b는 0이라는 이 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이 a와 b는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a와 b는 숫자일 수도 있고요. 숫자 또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는 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건데요. 자, 이 말 뜻은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보세요. 자, a가 0인 상황에서 b가 0 아닌 다른 상수라고 쳐보면 곱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오죠, 그죠? 아니면 2번 a가 0이 아닌데 b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여기가 어떤 상수고 여기가 0이면 무조건 0 되겠죠, 그죠? 자, 3번은 a가 0이고 동시에 b도 0일 수도 있겠죠? 여기도 0이고 곱하기 0 하면 무조건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한 말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래서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라는 식을 보시면 이렇게 답을 적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어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1차식이죠, 그죠? 1차식 곱하기 1차식. 1차식끼리 두 개 곱하면 이거 전개하면 얘가 바로 2차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차 방정식 맞죠, 그죠?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는빵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이 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앞에 있는 2차식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2차식이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적어 볼게요. 보세요. x-1이 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숫자를 이항해서 x는 1 또는 x는 -2다 이런 식으로 해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x에 1을 먼저 대입해 보시면 여기 1 빼기 1 하면서 여기가 0이 되죠, 그죠? 0 곱하기 3이 되니까 x에 1을 넣은 겁니다. 그럼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1을 넣어볼게요. 여기 -2, -2 넣으면은 -3 될 거고 여긴 0이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1이 되거나 -2가 되면 저 식이 참이 된다, 저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거다 라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타이핑이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자, 2차식은 0꼴로 일단 정리를 하라. 그 다음에 그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만 줄 거니까 다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곱하기 b는 0의 성질을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에 x에 는 2다 이런 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우변은 무조건 항상 0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를 일단 좌변으로 이항하시고, 그러면 x제곱 x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 곱의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그죠? 여기 1 하신 다음에 요 2를 2, 1로 하시고 위아래 중에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될까 고민하면 되겠죠? 여기에 붙여야 이렇게 곱했을 때 1, 이렇게 크로스로 곱했을 때 -2니까 더하면 요 앞에 1차인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인수분해 배우고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될 거라고 보시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나면은 x-2에 x 더하기 1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적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 식이 바로
a, b는 0의 꼴로 적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얘는 해는 어떻게 적으면 요 앞에 1차식이 0이거나 또는 이 1차식이 0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2는 0 또는 x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가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식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자, 이 식이 0이 되려면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 생각하시면 되고, x에 2가 들어가면 2 빼기 2가 0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2 또는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요 식이 0이 되려면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시면 요 답이랑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이 과정이 넘어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인수분해 단원을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중근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중자는 중복됐다 할 때 이 중자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해는 두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해가 중복될 때 그 해를 중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똑같은 두 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완전 제곱되는 형태들인데, 자, 완전 제곱 형태는 무조건 중근이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 는빵 이런 형태는 무조건 중근이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x-2의 완전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자, x-2의 제곱은 x-2 곱하기 x-2로 보면 되면서,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빵인 x값, x는 2겠고, 이 식이 빵이 되는 값도 x는 2 하면서, x는 2 또는 x는 2니까 똑같은 두 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는 2가 똑같은 근으로서 두 개 나온다 해서 괄호에서 중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답이 된다. x는 2가 두 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근이란 말은 똑같은 두 근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완전 제곱식은 빵인 형태, 이렇게 식이 적어지면 여기서 바로 x는 2라고 적고 여기에 2 넣으면 빵 되니까, 그죠? 괄호에서 중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은 0 꼴이 되면 무조건 중근을 갖게 된다. 자, 완전 제곱으로 예를 들어 x-3의 완전 제곱은 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0 되는 값 x는 3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식이 x-3 곱하기 x-3은 0이니까 여기서 x는 3 하나, 이쪽에서 x는 3 하나 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어떻게 적으면 된다? 여기서 바로 x는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0 될까 생각하시면서 x는 3이면 0이 되니까 여기 괄호에서 중근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수분해 했더니 뭐 3x-2의 완전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면, 자, 이 식이 어쨌든 0이 되려면 이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될까 고민하시면 되고, 일단 앞에 3을 없애주려면 3분의 1 있으면 되겠죠. 그죠? 3분의, 그런 다음에 3분의 2 하시면 이 식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2 하시고 중근이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하나는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중근을 가질 조건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내용은 확실하게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a의 완전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에 2ax의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식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 이런 건데, 자, 조건은 이런 겁니다. 자, 1차항의 개수, 얘를 지금 2a잖아요. 그죠? 2a. 얘를 2로 나누면, 그래서 그것을 제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
지금 되죠, 그죠? 이렇게 2 약분하면서 제곱되니까 a 제곱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기만 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으로 변신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세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이라고 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인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완전 제곱이 되고 싶다. 완전 제곱은 0 형태의 2차 방정식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이 1차항의 개수 a 있죠. 얘를 이 a를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제곱하면 이 숫자가 되면 그때 무조건 얘는 완전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 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 6을 나누기 2를 하시고 이것을 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약분하면 3이고 제곱하면 9 되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얘는 확실히 완전 제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x-3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식이 0 되는 x값은 x는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중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될 조건, 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했을 때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이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반대로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x제곱에 더하기 ax 한 다음에 이 부분이 16이다 는 0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랬다는 얘기는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중근이니까. 그러려면 요 x 앞에 개수 a 있죠, 얘를 반으로 나누고 제곱했을 때 상수항인 16이 돼야 되잖아요. 16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게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이고 얘가 16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이 4를 우변으로 곱하면 a 제곱은 64가 되면서,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 플라 마이너 8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8이어도, 플러스 8x 더하기 16이어도 이게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이 된다 해서 이렇게 값이 두 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했을 때 그 숫자가 상수항이 되면 된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과 관련된 예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